아파트에 대한 투자 가치가 여전할 것으로 보이나요? 핵심 부동산 투자 전략이 가장 유효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핵심 비즈니스 타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하거든요. 조금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기회이면서 좀 더 이제 리스크에 대응을 해야 되는, 예전보다는 좀 더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되는 자산 투자 시장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투자자들의 기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타이밍적으로 제일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4월, 5월, 6월 현재는 아직 그렇게 매도가 조정이 원하는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집주인들이 그렇게 쓸만한 부동산을 가격을 크게 낮춰서 팔 생각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반대로 사실 분들은 웬만하면 급매물로 싸게 사서 수익을 높이고 싶어 하시니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 이 절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 조정이 돼서 이제 하락 장세를 뭔가 예견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의 흐름이나 뭐 글로벌 전반적인 대응 체제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가격 변동이나 거래 상황을 좀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대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으니까 백신이라던가 아니면 뭐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이제 축격 정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 그리고 대비체는 마련이 안 된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사실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더 좋은 물건을 좀 싸게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자산가치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하반기에는 좀 움직이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반기에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품 가치가 좋은 곳, 역세권의 새 아파트류라던가 아니면 좀 핵심 상권의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사무용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거를 원하는 목표 가격을 설정해 두고 취득을 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전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상업용 부동산이든 주거용 부동산이든 대출 규제를 꽁꽁 막아놨기 때문에 비용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동안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수익에 대한 타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단기 수익성은 보장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데다가 이후의 상황도 저희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대하시는 고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뭐 5년, 10년 정도 이제 길게 갖고 가면서 목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주택 상품은 실거주자들이 접근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뭐 안 오르는 동안 거주하시면 되니까요.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 언제 어떤 변수들이 또 생기면서 변동성을 가져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저희가 예상도 못했던 국면에 에서 변수가 터져서 전반적인 자산가치 하락이 이렇게 나타나고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런 리스크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적인 유동성 마련이나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금 좋은 것들로 재편집하는 작업들을 빨리 하시는 것들이 제일 필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기회이면서 좀 더 이제 리스크에 대응을 해야 되는, 예전보다는 좀 더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되는 자산 투자 시장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부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급등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무조건 집값은 하향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제 정책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가격 급등세를 방어해 줬던 대출 규제라던가 아니면 세금 강화 같은 부분들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걸 또 갑자기 뒤집어서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투자를 독려하는 모형새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수요자분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대출 규제라던가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은 거의 풀리지 않을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연내 내년 정도까지의 저희 경제 성장률이나 실무 경기 타격은 좀 피할 수는 없어 보이잖아요. 거의 상반기 전체의 경제 활동을 스톱 상태로 보내고 성장률이 거의 제로 수준까지 가고 있는 상태고 수출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가 또 외국 수출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고려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통 많이 썼던 게 부동산 측면으로는 투자자분들도 주목하는 인프라 투자라던가 SOC 사업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혹은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에 관련된 규제나 건축 시장에서의 규제 같은 것들을 좀 풀어줘서 수익이 좋게 건물을 짓게 한다던가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해
투자해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 관련 있는 분들은 그런 정책의 변화를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투자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빨리 끝이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 아파트에 대한 투자 가치가 여전할 것으로 보이나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고 2분기 중에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정점 짚고 좀 정리가 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점차 수습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후에 투자자들은 한 발짝 넘어 미래 시장을 보고 이제 투자 조정을 해 나가겠죠. 자산 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최근에 또 상당한 충격을 보였던 금융 시장과 비교해서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보시는 심리 여전히 있거든요. 투자 가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좀 핵심 부동산들, 이런 안전자산의 자산 투자를 좀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을 갖고 가실 걸로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예전 금융위기하고도 비교해서 다른 게 저희가 유동성 규모도 그때하고 비교하면 2배 이상이고 금리도 제로금리니까 금리나 유동성 면에서는 자산 투자하기가 계속 좋은 여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만 좀 일단락될 수 있다면 다시 이제 좀 미래를 보고 투자에 나서는 리치 그룹들이 부동산 쪽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좀 유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부동산에서는 사실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 서울 고급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인데 단기간 워낙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다시 재투자를 하시더라도 뭐 한 1, 2년 새에 급등세를 기대하고 투자할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쉽지 않고요. 그 이상의 기간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투입해야 되는 비용 문제, 갖고 계시는 동안 들어가야 될 종부세 같은 유지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꼼꼼하게 실질 수익이 좋은 투자인가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많이 하시는 증여라던가 신탁이라던가 법인 투자 같은 최대한 비용을 낮추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보유 방식에 대해서도 공부하시면서 전략을 마련하시는 게 좀 합리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서울도 서울인데 서울 안에서 어떤 지역이 이제 조금 급부상하고 약간 좀 뜨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좀 많이 뜬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그런 흐름들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미 영향을 줘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정부가 12월 대책 내놓고 올해 2월에 경기 지역까지 조정 지역 확대하고 이런 규제를 계속 내놓은 이유가 강남 지역이 워낙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그 가격보다는 낮다고 판단되는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던가 인프라 투자가 있으면서 가격이 좀 낮아서 갭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기 지역 아파트들이 작년 12월 대책 이후로 오히려 연초까지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런 지역에 대한 재투자는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최근 주택부동산 시장이 보여준 것처럼 핵심 부동산 투자 전략이 가장 유효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요. 저희 같은 소시민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비싼 상품이 되어버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저가 상품대를 공략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목하실 이슈가 인프라 투자 밖에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게 지하철 사업, 전철 사업, 그다음에 도로 사업 이런 걸로 서울 주요 지역 핵심 비즈니스 타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하거든요. 핵심 주거 지역이 좀 밀집해서 발달을 하고 유동성도 늘고 그리고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신흥 아파트들, 상업용 부동산들 점포 가격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대출 부분도 조금 예전보다는 민감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금리가 싸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대출 LTV가 많이 떨어졌고 개인적으로 DSR 관리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변동 리스크가 또 터지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저희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남겨놓는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규정 연구위원님 모셔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